오늘이 조정받는다고 내일까지 조정받을 거라는 생각은 뭐 굳이 그렇게 과도하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쭉 몇 가지 오늘 저녁에 나오는 지표들을 빠르게 훑어봤는데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또 출연하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추세를 판단해 봅니다. 위트 차트 퀀트 시간이고요. 하나대투증권 멘토스팀의 윤문복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뭐 풀렸다가 좀 추워졌다가 네. 왔다 갔다 합니다. 좀 따뜻하게 좀 녹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2달 전부터 이 지표하고 바로미터로 현대중공업하고 포스코를 좀 언급을 많이 하셨죠. 포스코하고 현대중공업이 좀 같이 이렇게 올라와주면 시장에 좀 불을 붙일 수 있다. 네. 삼성전자는 좀 버티더라도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어떻게 그 구도가 변했는지 아니면은 다시 또 그것이 유지되고 있는지 좀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크리스마스랑 신정이랑 껴서 지금 3주 만에 출연을 하는데 그때랑 시각은 변한 건 없고요. 오히려 올해 2013년도는 시장이 작년에도 상승했지만 물론 개인들의 종목은 못 올랐죠. 그렇지만 올해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더 강한 장이 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스코와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을 그때 거의 될 바닥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추천했을 때도 사람들이 왜 이따위 종목을 추천하느냐 많은 원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 이상 수익이 지금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애시당초 목표로 했던 37만 1,000원과 24만 2,000원 둘 다 왔는데 그럼 팔아야 되느냐? 근데 저는 여전히 홀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즉 시장은 요 두 종목의 바로미터로 여전히 더 가는 중이다. 물론 4일 동안 지금 음봉을 내면서 빠지고 있지만 추세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종목을 바로미터로 잡는 이유를 말씀을 좀 드리면 그동안은 삼성전자가 앞에서 어떤 리어커를 끌고 갔다면 이제는 앞에서 끌던 아저씨가 힘이 좀 딸리면 뒤에서 좀 밀어주는 올려주는 어떤 힘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이다. 그리고 그 아류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고 여전히 히딩크에 여전히 배고프다라는 비유를 들겠는데요. 포스코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포스코 차트인데요. 제가 이게 11월 한 중순 한 보름쯤 됐을 거예요. 그때가 31만 5천 원 얘기하면서 31만 원도 깨질 때, 요때였었는데, 2달 연속 급락을 할 때였는데, 하필이면 왜 이때 추천했냐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2009년도 2월달 월봉에서 이겁니다. 월봉에서 요 종가였죠. 요게 마우스로 찍으면 31만 5천 원. 그러면서 제가 315 부정선거라는 숫자로 외우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 2009년 2월 달의 종가가 알고 보면 마우스로 보면 동그라미 친 이게 지금 3주 전에 만들어놓은 방송할 때 차트 그대로 있네요. 요 동그라미 쳤던 요 가격인데 며칠 동안 넘었다가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왔으니까 20% 수익 났으니까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전히 홀딩인 이유가 목표가로 제시했던 이유가 37만 1,000원입니다. 이 월봉에서 바닥친 거는 요 종가로 봤고요. 삼성전환도에서 요 가격을 마우스로 찍어보면 37만 1,0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며칠 동안은 넘었다가 말았습니다. 양전환이 요렇게 됐다가 지금 마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월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번 달 또는 다음 달입니다. 여전히 삼성전환도 양전환은 시도할 것이다. 오늘 1.6% 6,000원 빠짐에도 불구하고 37만 1,000원을 또다시 시도할 것이며 아마 넘길 가능성이 훨씬 높다. 안 그러면 얘가 32만 3,500원을 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37만 1,000원을 넘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때였는데 11월 15일쯤이었을 겁니다. 그때 제가 20만 원의 매수 가격을 말씀드리면서 정확히 말하면 19만 5,800원 1958년생 58년 개띠 말씀드리면서 우리 앵커께서 장미 씨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서른도 씨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58년 개띠에서부터 시작된 주가가 요게 2007년도 그러니까 작년 7월 말 종가가 24만 2천 원입니다. 요게 지금 넘었다가 지금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보면 추천을 할 때 요 가격이 19만 5,800원 1958년생 58년 개띠라는 말씀드리면서 올랐습니다. 물론 20% 정도 수익이 났죠. 그러나 아직 삼성전환들 보면 양전환이 안 됐어요. 요 양전환될 가격이 여기 써 있다시피 24만 2천 원입니다. 며칠 전까지는 넘었다가 다시 밀리고 있어요. 그러나 얘도 다시 양전환을 시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두 종목을 봤을 때 코스피는 오늘 4일 동안 밀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 삼성전환도로 보면 이게 마지막 양전환이기 때문에 1960 몇인가 그걸 마우스로 찍어보면
1964입니다. 1964를 깨지 않는 한 여전히 올라가는 와중에 있는 것이고 월봉은 더더욱 좋다라는 것을 잠시 있다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야말로 V자형 반등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네. 수직으로 올랐는데. 근데 작게 보면 쌍바닥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자, 이 30만 원대 초반에 포스코나 그다음에 19만 원대의 그 현대중공업이나 네. 북밸류 글자 그대로 기업의 가치 수준에 근접했기 네. 때문에 급반등을 했는데 자동차 같은 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운수 장비 업종 지수가 있죠. 네. 거기는 땅에서 굴러다니는 자동차를 만드는 주식들이 있고요. 바다에서 떠다니는 배를 만드는 자동차 주식, 둘 다 운수 장비입니다. 하늘에 떠다니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봐야 돼요. 대한항공은 운수 창고 업종이죠. 즉, 운수 장비 업종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세지는 않는데, 그 전에는 현대 자동차, 기아차, 모비스 같은 게 올라줬다면, 지금은 바다에서 떠다니는 배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올라가주는 그런 국면이다. 즉 환율 때문에도 자동차 주식은 오늘은 물론 워낙 빠져서 오늘은 반등하고 있지만 네. 여전히 바다에 떠다니는 장비를 만드는 운수 장비 업종 중에서도 그런 종목을 골라야 되고 중국과 함께 같이 대바닥치고 돌아서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몇 가지 포인트 짚어봤는데요. 항상 자료를 가지고 오시는 거 보면 100년치 자료도 가지고 네. 오세요. 아주 놀랐습니다. 2013년도 1년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1년치요. 네. 네. 진짜 내일 주가도 모르는데 100년을 얘기하려니까 네. 지금 차트는 올해 이제 연초라서 올해 2013년도를 좀 전망을 하고 큰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상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주로 월봉을 보고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지표가 지난달에도 좋아졌고 이번 달도 4일 동안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상태라는 거, 특히 대세 상승에 이미 진입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주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보는 주봉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종가만 연결한 삼선 전환도입니다. 제가 여름 때였을 겁니다. 이때 넘을 수도 있었습니다. 2034거든요. 여기에 2034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제목에도 2034 써놨는데, 이때 요걸 넘기면 최이마 앵커가, 비키니를 입고 방송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실패를 했습니다. 물론 실패했다고 해서 망가진 게 아니라, 1782, 요 지수를 깨느냐, 요 지수를 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며칠 전까지는 넘었습니다. 지난주에 넘었다가 이번 주에 밀리고 있어요. 2034를 넘었었습니다. 지금 2000이라고 치면 요 정도입니다. 얘가 2034를 넘든가 1782를 깨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번은 정말 좋은 기회다.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번 한겨울에 비키니를 입으라는 말씀은 좀 못하겠지만 어쨌든 2034는 넘을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월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스타캐스틱입니다. 네. 월봉 스타캐스틱 보면 밑에 있는 보조지표인데요. 스타캐스틱은 일정한 12개월 동안 구간에 현재 위치를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저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동의 시발점을 2003년도와 2008년도 말을 봤을 때 침체권 20% 미만으로 내려갔다가 반등을 했는데 그 중간중간에 있는 터닝 포인트를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이것도 대바닥이 아니라 중간 바닥입니다. 여기서 뜬 거죠. 즉 이때부터의 올라오는 추세는 여전히 위로 가고 있다. 그래서 좋은 국면은 지속되고 있고요. 후행 스팬입니다. 일목균형표를 보면 제가 지난달, 지지난달도 이때 음봉이었거든요. 음봉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26개월 전에 종가는 캔들을 깨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력한 지지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달은 연종가 사상 최고치였던 2051포인트에 딱 진입을 했습니다. 이건 지난달 말 종가고요. 2051포인트를 이번 달에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파라볼릭입니다. 파라볼릭을 보면 이미 양전환 된 지가 지금 6개월째 됐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락 에너지는 이미 상승 에너지로 바뀐 상태에서 답답해서 그렇지만 여전히 상승 국면으로 가고 있고요. 이번엔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보면 2006년에도 1년 동안 박스권에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2010년도에도 1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1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갇혀 있다 보면 변동성이 작아집니다. 볼린저 밴드의 시그마 값 변동성 지표가 터닝을 하고요. 2010년도에도 터닝을 하고 지금도 터닝하기 아주 좋은 국면입니다. 특히
중위선이 있으면서 어퍼밴드가 아주 좁혀진 국면이었고요. 2006년도 1500대에서 2000 갈 때는. 그다음에 2010년도에도 1700에서 넘을 때도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면서 좁혀졌던 구간이 확장됐었고요. 지금도 중위선을 타고 있으면서 볼린저 밴드, 어퍼밴드와 로우 밴드가 아주 좁혀졌다가 이번 달부터 변동성이 커지면 볼린저 밴드가 위아래로 벌어진다. 그러면서 시그마 지표인 변동성 지표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몇 년에 한 번 나타나는 대터닝을 할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그마 지표였고요. 그다음에 36개월은 제가 3년 동안 계속 갖고 나왔던 건데 36개월이 번번이 이렇게 3년 동안 지지를 해줬고요. 요 차트는 미국이 1982년에 처음으로 1000을 돌파하고서 2001년에 만에서 무너질 때까지 2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안 무너졌던 36개월 이평선이기 때문에 방금 앵커가 말씀드렸듯이 100년 전에 조선 총독부 자료를 제가 갖고 나왔을 겁니다. 몇 달 전에. 그때 조선 총독부에서 다우존스를 연구할 때 단기 순환 주기가 36개월, 즉 3년이라고 나왔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해 보신다면 우리 차트가 지금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대터닝을 하고 있으면서 아주 밝은 모습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표를 지금 쭉 근거로 대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지표 뭐가 네. 꼽으시라면 있을까요?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니까 좀 궁금하면 500원. 네, 어떤 지표를 상승 국면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지표를 보시는지요?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소주나 맥주를 마실까니 연말 연초가 되면 맥주를 마실 때 네. 어떤 맥주를 드십니까? 브랜드 얘기해도 괜찮아요. 제 방송만큼은. 네, 그냥 네. 맥주, 그냥 생맥주를 맥주, 좀 많이. 생맥주요. 네. 오비 맥주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미리 이게 안 짜고 와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럼 OBB 차트를 많이 보시는 거죠? 네. 야, 이제는 제가 무슨 농담을 해도 미리 제가 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미리 사전에 주고받지 못했는데 맞습니다. OBV 지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작년 말에도 OBV 지표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이미 12월 달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방송을 연간 방송을 마감했을 겁니다. 그 지표가 확실한 지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갖고 나왔습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1956년 이후로 지금 57년째, 58년째 됐습니다. 그때마다 보면 OBV라는 지표는 온 밸런스 볼륨, 즉 상승할 때의 거래량은 더하고 하락할 때 거래량은 빼서 지금 국면이 매집 국면인지 분산 국면인지 이런 어떤 추세의 판단을 하는 지표로 주가는 속여도 거래는 못 속인다라는 속담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 차트를 보면 우리나라 60년 차트에서 보면 대터닝 할 때마다 62년 증권 파동의 고점을 넘길 때도 마찬가지고요. 78년 건설주 파동 넘길 때도 85년도에 마찬가지였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 마지막으로 1000포인트를 돌파할 때의 그때도 마찬가지였듯이 OBV 지표가 항상 먼저 돌파를 하고 나서 주가는 후행적으로 따라오더라. 즉 주가를 싸게 사기 위한 메이저들은 주가를 안 올리면서 많이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전고점을 못 넘어도 매집은 이미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다. 외국인들 작년에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선물에서 주문 실수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실수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음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만 알고 있는 6일 후 3개월, 6개월을 내다보는 그런 어떤 주문 실수를 가장한 어떤 메커니즘에 작용했다 볼 수가 있는데 요 지표를 지금 지표로 확대해 보면 이게 12월 달 겁니다. 12월 달에 고점을 넘었는데 주가는 2,300보다 지금 2,000이니까 아직 2,200보다 한 200포인트 이상 낮습니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OBV 지표는 2,200포인트의 고점을 이번에는 못 넘었지만 지난 9월 달에는 못 넘었지만 12월 달에는 넘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플러스 날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OBV 지표는 이미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상태로 끝났습니다. 진행 중이 아니라 이미 지난달에 돌파해서 끝났어요. 이번 달에 플러스가 나면 더 좋고 마이너스가 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OBV 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후에 몇 달 후에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더라. 마치 다우 이론에서 운송지수가 먼저 돌파하고 나서 산업지수가 돌파하듯이 먼저 선행지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지표를 믿고서 여러분들 4일 동안 하락하는 오늘의 어떤 쓸쓸함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십사. 특히 2003년도 아마 큰 장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첫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과거의 시장과 현재의 시장은 물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량으로 절대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래 대금이라는 것도 참고를 해야 되겠죠. 네네. 그런데 일단은 참고 지표로서 상당히 근거가 높다. 이렇게 위무 팀장이 상승의 자료, 근거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위트 차트 퀀트 하나대투증권 멘토스 팀의 위문복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